안녕하세요, 딥둥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우칠딥의 늘보맨입니다. 자, 오늘 기업 분석을 진행할 기업은 바로 새마을금고 중앙회입니다. 와우. 여러분들 아마 이 새마을금고 중앙회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제가 오늘 좀 주제를 가져왔어요. 새마을금고를 어떻게 풀어드리면 좋을까라는 걸 고민을 하다가 새마을금고 중앙회 자소서 문항을 쭉 보면서요.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어떤 이슈라든지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기보다는 이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어떤 역사와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중앙회의 특성은 무엇이며 이 중앙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좀 알아보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이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역사를 한번 파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건 이제 마을금고라는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새마을금고 하면 말 그대로 새마을금고인데 이제 그 안에 마을금고라는 개념이 있죠. 이게 뭐냐 하면 이제 사실 새마을금고가 어떻게 시작이 됐냐라는 이 역사부터 한번 툭 봐봐야 될 것 같아요. 1963년에 이제 여기 지도에도 나와 있다시피 이 경상도 지역에서 먼저 시작된 게 새마을금고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제 옛날에는 저희가 63년도라고 하면 이제 좀 경제가 어렵고 못 살던 시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가난으로 굶어 죽는 사람도 많고 또 목돈이 필요한데 당장 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서로 조금씩 가지고 있는 돈을 모아서 그런 것들을 좀 도와주자라는 상부상조 정신에서 출발을 하게 된 겁니다. 왜 여러분들 역사 배우셨으면 두레라든지 품앗이라든지 이런 개념들 배우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 정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 살던 시절에 적은 돈이라도 좀 서로 모아서 경제 공동체를 만들고 여러분들 그 돈으로 좀 어렵고 힘든 사람이 그때 좀 쓸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경제 공동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 비유가 좀 맞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드라마나 이런 데 보시면 이제 개 같은 거 드는 걸 예시로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런 개념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목돈을 쓰기 위해서는 그 돈을 모아야 되는데 나 혼자 모으기는 어렵기 때문에 어떤 일종의 조직을 만들고 그 안에서 서로 돌아가면서 돈을 모으죠. 그리고 그 돈이 급하게 필요한 사람이 좀 먼저 쓰게 되고 또 다시 갚고 또 그 다음에 다음 사람이 쓰게 되고 이런 구조인데 이런 상부상조 정신에서 출발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새마을금고의 사업을 살펴보면 두 가지로 좀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자, 수익사업과 사회공헌 사업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수익사업은 뭐냐라고 하면 여러분들 말 그대로 신용사업이고 공제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설명드리면 신용사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 새마을금고를 은행과 비슷하게 생각하시잖아요. 말 그대로 예금도 해주고 적금도 해주고 대출도 해줍니다. 이런 것처럼 어떤 금융상품을 제공하고 이제 고객들을 도와주는 것들을 말하고요. 공제사업은 제가 뒤에서도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텐데 일종의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민간보험과는 좀 다르지만 이 보험 사업을 통해서 또 조합원들 그리고 이 회원들을 좀 돕고요. 그들의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수익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좀 수익을 벌기 위한, 돈을 벌기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사회공헌 사업이 있는데 사회공헌 사업 분야는 뭐냐라고 하면 수익을 환원하는 사업입니다. 뭐냐면 이제 수익 사업에서 돈을 벌었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새마을금고가 꿀꺽 먹는 것이 아니라 회원들, 우리 조합원과 경제 공동체를 또 돕는 데 환원하는 데 쓴다는 것이죠. 그게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 게 최근에 새마을금고에서는 사회공헌 분야를 4가지로 정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했어요. 그래서 소셜 분야, 그린 분야, 휴먼 분야, 글로벌 분야까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사회공헌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봤을 때 새마을금고는 수익을 벌기도 하지만 새마을금고는 이런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서 사회공헌 사업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살펴보면 새마을금고는 이제 경제가 어렵던 시절에 저희가 돈을 모아서 이렇게 서로 지원해주고 돕던 그런 상부상조 정신에서 출발을 했는데 사실 여러분들 이제 좀 경제가 어렵다고 하긴 하지만 사실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는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섰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 새마을금고가 해야 될 역할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2024년도에 이 새마을금고 그리고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한번 찾아볼 수 있는데 제가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관련된 문서를 찾아보다가 이런 문구를 발견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풍요로운 생활 공동체 창조라는 존재 이념이 있었는데 이제는 산업구조의 불균형, 부의 편중, 급속한 도시화로 인한 지역 공동체의 붕괴 등 이제 새로운 과제가 생겼다는 거죠. 이제는 절대적 빈곤을 벗어나서 서로의 빈부격차, 그 다음에 부의 편중이 이루어지는 상대적 불평등, 상대적 빈곤이 발생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이게 우리가 앞으로 풀어나가야 될 사업이라고 정의를 하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더불어서 잘 사는 공동체를 만들자. 그리고 경제적으로 우애와 형평이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자라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 새마을금고가 원래 탄생했던 배경만 보면 이제 경제적 부를 이뤘기 때문에 저희가 뭐 그렇게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어야 될 이유는 사실 없을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 은행에 가서도 대출 받을 수 있고 은행에서도 적금 다 들 수 있는데 뭐하러 새마을금고를 가야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새로운 비전,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제는 절대적 빈곤을 벗어나서 상대적 빈곤, 부의 편중이나 불균형이 발생하는 걸 해결하고 공동체를 만들자라는 걸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잠깐 자소서 문항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눠볼게요. 자, 여태까지 새마을금고의 히스토리와 배경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왜 잠깐 멈췄냐라고 하면 자소서 문항의 의도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이번에 1번부터 5번 문항 살펴보시면 제가 그 중에 2가지 문항을 초이스 해왔는데 여기에 방금 이 히스토리와 내용이 담겨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자, 첫 번째로 지원동기 문항입니다. 직업의 의미를 정의하고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지원하는 것이 본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기술해달라고 합니다. 여기서 직업의 의미가 나왔는데 여러분들 앞에서 보셨으면 알겠지만 자, 새마을금고는 어떤 정신을 추구하나요? 공동체, 그 다음에 수익사업을 하고도 그걸 또 사회에 환원하는 사회공헌 사업, 즉 사회와 공동체를 위한 사업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직업의 의미도 어느 정도 공익적 성향이 나와주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회공헌 사업이나 공익사업을 펼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직업의 의미에서도 수익이라든지 성장, 발전 이런 것만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경제 공동체, 지역 공동체, 그리고 상부상조 정신을 가진 인재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직업의 의미도 그런 걸로 정의를 하고 공동체 정신을 가진 지원자가 오기를 바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기서 직업의 의미를 본인 나름대로 작성하셔도 좋지만 저는 가급적이면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결에 맞는 공동체 정신이라든지 아니면 이타적인 정신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사회공헌, 공동체 정신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 얘기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서 잠깐 멈춰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직업의 의미를 이 새마을금고의 히스토리와 배경 속에서 한번 본인도 정의를 다시 내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5번 문항에서도 묻고 있네요.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했던 경험을 아예 작성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가 이렇게 사회공헌 사업들을 해왔는데 혹시 지원자분께서도 그런 사회공헌 활동을 해본 적이 있나요? 우리는 그런 걸 하는 사람을 원하거든요. 이 의도입니다. 그래서 1번, 5번이 다 이 새마을금고의 히스토리나 역사적 배경 그리고 이들이 추구하는 가치 속에서 물어보는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포인트로 잡고 쓰시길 바랄게요. 자, 여기까지 제가 새마을금고 중앙의 어떤 역사나 새마을금고가 어떻게 탄생하게 됐고 어떤 역사를 가져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자, 그러면 이 중앙회가 왜 필요하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 여태까지 새마을금고가 어떤 배경과 히스토리를 가졌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새마을금고가 저희 동네에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중앙회라는 게 왜 필요하죠? 이런 의문이 드실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설명드릴 것은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지역 속에 있는 금고들은 다 개별적인 독립법인입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 새마을금고도 있어요. 그래서 새마을금고인데 삼성전자인 게 있거든요. 이건 뭐냐라고 하면 그 삼성전자라는 어떤 그 기업체 속에서 경제 공동체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찾아보니까 또 목동 새마을금고도 있거든요. 그거는 목동이라는 지역을 바탕으로 경제 공동체가 형성이 된 겁니다. 이처럼 새마을금고는 그 지역에 있는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서 법인이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사실 다 각각 독립적인 법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삼성전자 새마을금고가 목동 새마을금고한테 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지시할 수가 없습니다. 왜? 아예 각자 다른 회사거든요. 새마을금고라는 테두리 안에 있긴 하지만 경영이나 운영 자체는 각각 독립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이제 군대 다녀오신 분들 있으시면 알겠지만 어떤 지휘관이 명확한 지시를 내려줘야 어떤 일관성 방향을 가지고 전투에 임할 수 있는데, 만약에 지휘관이 없다면 여러분들 그냥 뭐 각계 전투하다가 다 지지 않을까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각 개별 금고 법인들도 우리의 하나의 어떤 전략이나 방향성을 좀 통일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일관성 있는 경영 전략을 좀 수립해주고 가져가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컨트롤 타워가 좀 필요했을 거예요. 그 역할을 중앙회가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앙회 역할을 제가 한 6가지로 좀 나열을 해봤는데, 중앙회는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금고를 어떤 감사하고 통제하는 역할도 하지만 사실 그들의 본연의 의무는 각 금고가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원하는 역할입니다. 지역별로 경제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각각 그 작은 공동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 목동 새마을금고가 있다고 해서 목동 새마을금고가 어떤 금융상품을 만드는 일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전문적인 기술력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러한 점에 있어서 그런 역할들을 수행해 줄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했을 텐데 그걸 중앙회가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중앙회는 통제나 감사와 같은 업무도 하지만 각 금고들을 지원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그래서 많이 오해하실까봐 이걸 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중앙회 역할을 한 6가지로 좀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 이제 각 금고들을 지도 및 감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건 어떻게 하냐? 경영 컨설팅을 제공해 줍니다. 경영 방향에 대해서도 어떤 컨설팅을 제공을 하고요. 아니면 재무적인 관점에서도 어떤 경영 컨설팅을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각 금고단에서는 할 수 없는 좀 거시적인 시각과 인사이트를 가지고 이렇게 금고를 운영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식으로 컨설팅을 제공하기도 하고, 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가 나갑니다. 그래서 감사도 상시 모니터링도 있고 아니면 진짜 현장으로 방문해서 하는 감사도 있거든요. 부서가 역할이 다른데 요거는 저희가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내용을 남겨놨기 때문에 읽어보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 신용사업은 금고의 은행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라고 하면, 자, 각 지역 금고의 고객은 일반 이제 회원들이나 진짜 말 그대로 새마을금고를 방문하시는 고객님들이거든요. 근데 중앙회 고객이 누구냐 하면 각 지역 금고예요. 그래서 지역 금고를 대상으로 여신을 해주기도 하고 아니면 지역 금고를 대상으로 수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금고의 돈을 뭐 운영해주기도 하고 아니면 뭐 자금이 부족할 때는 그런 것들에서 현금을 지원해서 금고가 여신이나 수신을 할 수 있도록 은행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공제사업입니다. 앞에서 이제 일종의 보험상품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일반 민간 보험사의 상품과 다른 거는 이 공제라는 것은요, 생명보험의 성격과 그 다음에 손해보험의 성격을 겸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성격이 다 가진 일종의 약간 하이브리드 같은 상품이라고 생각을 해보셔도 좋아요. 그래서 이런 공제 상품인데, 이게 엄격히 말하면 보험은 아니고 유사보험이에요. 하지만 그냥 보험과 같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어떤 금고의 회원들을 위해서 이런 보험 상품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역 금고들은 이런 보험 상품, 공제 상품을 제공하는 역할들을 하고, 중앙회에서는 이런 보험 상품, 공제 상품을 기획하거나 운영하거나 계리하거나 이런 역할들을 수행을 하게 되죠. 자, 네 번째로는 교육 및 홍보 사업이 있는데, 홍보 사업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제 새마을금고가 어떤 브랜드 마케팅을 한다든지 아니면 브랜드를 좀 널리 알리기 위해서 TV 광고를 해야 될 텐데, 이런 것들을 각 지역 금고들이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중앙회에서 일관적인 방향을 가지고 전 금고들을 대표해서 어떤 홍보 활동도 하고 있고요. 자, 다섯 번째, 지역본부는요, 뭐 경기, 강원, 뭐 경남 이런 것처럼 어떤 그 지역 단위별로 지역 새마을금고들을 지원해주는
조직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사회공헌 사업을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그 지역사회에 있는 금고들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작은 단위씩 맡아서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6번 예금자 보호는 최근에 이제 새마을금고 관련해서 뱅크런 사태도 나고 말이 많죠. 근데 사실 새마을금고도 행정안전부의 소속이긴 하지만 금융위원회 소속인 은행들이나 이런 것처럼 예금자 보호를 해줄 수 있는 수단이 다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새마을금고법으로 제정이 되어 있어서 감독기관이나 아니면 법률이 조금 다를 뿐이지 이렇게 예금자를 보호하는 활동들을 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새마을금고도 예금자 보호가 되는구나, 그걸 하기 위해서 중앙회가 역할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제가 중앙회의 역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역할을 다 설명해드린 이유는 여러분 뭐가 있나요? 3번 문항에서 직무 역량 묻는 문항 있잖아요. 그 직무 역량 쓰실 때 그냥 역량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중앙회에서 어떤 기여를 할 것인지, 또 어떤 사업이나 어떤 역할을 담당하실 것인지도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 여러분들이 중앙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좀 아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좀 6가지를 길게 설명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저희 457D 기업 분석탭에 보시면 새마을금고 중앙회 기업 분석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많은 줄글들로 해놨고 첨부 자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첨부 자료까지 같이 읽어보시면 중앙회를 굉장히 입체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 분석 너무 어렵다, 직무 역량 쓰라는데 공공기관처럼 직무 기술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제시하는 역량이 이렇게 맞을까 싶을 때는 저희 457D 기업 분석 참고해 보시면서 작성하시면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업 분석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또 자소서 문항풀이에서 뵙도록 할게요. 바로 따라 들어오세요.